스카이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사교육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월 10,000원으로도 충분히 좋은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하게 된 한 학생입니다. 저는 수도권 소재 일반고에서 전교 1등을 하다가 이번에 연세대학교에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학교가 물론 공부를 잘하는 학교는 아니었지만 그 서울대를 못 보는 학교는 아니었는데 정말 몇 년 만에 전교 1등이 서울대를 못 가고 안타깝게도 연세대, 고려대하고 성균관대에만 합격을 해서 연세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유튜브를 검색하다 보면은 의대생이나 스카이 같이 좋은 대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이 나와서 자기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고 얼마나 잘했고 또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를 설파하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채널도 그런 성격의 채널이기도 하죠. 그런 영상들을 보면 시청자들은 와, 정말 이 사람은 공부를 잘했구나,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하면서 감탄과 경의에 휩싸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엄두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한국은 사교육의 나라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나 질 좋은 사교육을 공급하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얼마나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느냐가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경제력과 자녀의 성적이 상관관계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아무리 좋은 대학교에 합격해도 그 학생은 물론 재능과 노력이 작용을 했기는 했지만 어쨌든 부모님의 경제력 같은 환경적인 요소가 뒷받침해 줬기 때문에 좋은 대학교에 입학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제 지인분들 중 한 분의 자녀가 서울권 영재고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1,000만 원을 넘는 규모의 사교육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분은 강남에 자기 자녀를 학원에 보냅니다. 한국에서 세금, 생활비, 노년 대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제외하고 오로지 월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조차도 얼마 없을 건데 이렇게 사교육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좋은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는 학부모들을 보면 부럽기는 하지만 이건 나랑은 완전 다른 세계 아닌가? 나한테도 과연 똑같은 기회가 열려 있을까 하며 회의감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스카이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사교육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월 10,000원으로도 충분히 좋은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월 10,000원으로 공부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바로 스터디 플래너를 쓰는 겁니다. 저는 A4 용지에다가 스터디 플래너를 써줬는데요. 스터디 플래너를 활용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경희대 한의대에 합격한 한 선배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부터 2024년 12월 1일까지 스터디 플래너를 단 한 주도 빠짐없이 써줌으로써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스터디 플래너의 묶음입니다. 여러분들께 스터디 플래너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번 모의 스터디 플래너를 세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터디 플래너를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스터디 플래너를 쓰는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룬 영상을 이전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스터디 플래너를 한번 간단하게만 훑어볼 것이고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스터디 플래너로 공부를 하냐가 궁금하신 분들은 꼭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저는 스터디 플래너를 일주일 단위로 세워줬습니다. 한 달 단위로 세워주면 그 한 달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스터디 플래너가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공부 계획이 어그러질 때 여기에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하루 단위로 공부 계획을 세워주면 매일매일 스터디 플래너를 세워줘야 된다는 점에서 좀 번거로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이 딱 적당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가로축에는 스터디 플래너를 쓰는 날짜를 월,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써주시고 세로축에는 과목을 써줄 겁니다. 저는 여기서 수학, 영어, 국어만 다뤘는데요.
실제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과목들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참고로 제가 수능 1주 전에 썼던 스터디 플래너인데요. 수능 2주 전이네요. 볼 수 있듯이 무시무시하죠? 여러분들도 조만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저는 스터디 플래너를 세워줄 때 과목을 그냥 써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줄로 나눠서 써줬습니다. 한 줄에 나와 있는 공부량은 한 세트라고 부릅니다. 이 세트는 1시간 동안 공부를 할 수 있는 양을 지칭하는데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저는 센수학 같은 경우는 30문제가 1시간에 공부하기 딱 적당해서 1번부터 30번 문제까지를 한 세트로 잡아주고 31번에서 60번까지를 한 세트로 또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공부는 하루만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공부한 거를 반드시 여러 날에 걸쳐서 복습을 해줘야지 그게 기억에 제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세트는 최소 3일 동안은 복습한다를 원칙으로 공부를 해줬습니다. 여기서 예시를 들자면 센수학 1번부터 30번 문제를 월, 화, 수에 걸쳐서 풀어줬고 센수학 91번에서 120번 문제까지는 화, 수, 목에 걸쳐서 풀어줬습니다. 이렇게 3일에 걸쳐서 반복하는 것을 축적해주는 형식으로 스터디 플래너를 세워주면 좋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 단어와 문법을 분리해서 계획을 세워줬는데요. 영어 단어는 day 1을 월, 화, 수, 목, day 2를 화, 수, 목, 금 이렇게 3일보다 많은 4일에 걸쳐서 축적되는 형식으로 계획을 세워줬습니다. 문법도 마찬가지죠. 챕터 1과 2를 월, 화, 수, 챕터 3과 4를 목, 금, 토에 걸쳐서 반복해주는 형식으로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수학이나 영어와 달리 국어는 좀 계획을 세우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수학이나 영어는 문제나 단원으로 딱딱 끊어서 세트를 잡아줄 수 있지만 국어는 학교에서 배운 지문을 복습해주는 방식으로 저는 공부를 해줬기 때문에 한 지문을 한 세트로 묶어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아는 작품을 예시로 한번 모의 스터디 플래너에 정리를 해줬는데요. 시의 예시로는 청포도, 그 다음에 소설의 예시로는 운수 좋은 날을 꼽아봤습니다. 학교에서 시와 소설을 배운 후에 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100개 써준 다음에 선생님의 필기를 옮겨 적어줬고 소설 같은 경우는 핵심 사건과 핵심 인물들을 요약해서 정리한 후에 선생님의 필기를 옮겨 적는 방식으로 복습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복습을 3일에 걸쳐서 해주면 좋은데요. 시, 청포도를 월, 화, 수에 걸쳐서 반복해 학습해주면 되고 소설 운수 좋은 날도 마찬가지로 월, 화, 수에 걸쳐서 반복 학습해줬습니다. 수학과 영어와 마찬가지로 국어도 3일 이상에 걸쳐서 축적해서 반복해주는 방식으로 스터디 플래너에 기록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 평일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면 주말에는 조금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에는 최대한 조금만 공부해주는 방식으로 계획을 세워줬습니다. 월, 화, 수, 목, 금에 비교해서 토요일, 일요일 계획이 확실히 적은 걸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기에 적혀있는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하는 거는 단순히 앉아있어서 문제 푸는 것만이 아닙니다. 생활 태도를 관리해주는 것도 공부의 일환입니다. 유튜브, SNS, 인스타 아니면 연애와 같은 것들을 제대로 통제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공부를 할 때 갖고 있는 안 좋은 습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해결책들을 여기 생활태도 성찰란에다가 따로 적어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식사 시간을 너무 길게 했기 때문에 식사 시간을 30분 동안 카운트다운 하자라는 원칙을 세워줬고 또 월요일에서 금요일 동안 휴대폰을 보다 보니 공부에 방해가 생겨서 월요일에서 금요일 동안은 휴대폰을 완벽하게 금지하자라는 원칙을 세워줬습니다. 어떤 친한 친구와 자꾸 연락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는 그것 때문에 공부가 방해받기 때문에 그런 친구는 연락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차단하는 원칙을 세워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스터디 플래너를 세우는 법을 한 5분에 걸쳐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드리자면 스터디 플래너는 일주일 단위로 세워준다.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분량을 한 세트로 규정을 하고 한 세트는 최소 3일에 걸쳐서 3번 이상 반복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공부를 할 때 있어서는 생활 태도를 관리해주는 것도 좋기 때문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생활 원칙들을 세워줄지도 생각을 해보자. 이 세 가지만 제대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방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은 사교육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도 일반고 전교 1등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영상의 제목을 월 10,000원으로 공부하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10,000원의 출처는 무엇인가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10,000원의 출처는 바로 문제집 비용입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쓸 문제집을 12로 나눠주면 월 10,000원 정도의 비용밖에 들지 않을 겁니다. 자자, 근데 영상을 보시고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 말 이해는 했어. 스터디 플래너 활용해서 공부하면 혼자서 싸고 효과적으로 공부 잘할 수 있다는 거 이해는 했는데 평생 혼자서 공부해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너 혼자서 공부하면 잘할 수 있단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설득력이 떨어지는지 알아? 얼마나 부담스럽고 걱정되는데 라고 걱정이 앞서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 또한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이 공부법을 접했을 때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이게 될까? 오히려 안 되는 거 아닐까 하고 회의감과 걱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 공부법을 알려주신 경희대 한의대 선배로부터 어떻게 스터디 플래너를 잘 쓰는지에 대해서 수업을 받았습니다. 대학 입시가 끝난 지금 저는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했으면 좋겠다라는 원대한 꿈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생이 훈이라는 크리에이터명 아래 이런 영상들도 많이 올리고 있죠. 제 유튜브 영상만 보고도 충분히 혼자서 공부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최고입니다. 그런데 유튜브 영상만으로는 조금 부담스럽다. 혼자서 공부하고 싶은데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걱정이 많이 된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저한테 아래 이메일로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상담이나 수업을 충분히 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초반부 한 1, 2년 정도 수업이나 상담을 받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혼자서 공부하는 방법, 나한테 최적화된 스터디 플래너 활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수업을 끊고 여러분들이 독립해서 생활하면 됩니다. 순수 독학으로 꿈의 대학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드리기 위해 이 순간 제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